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LB는 전일 대비 4.61% 상승한 95,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만에 거래량도 살짝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약 6%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정말 긴 가문 끝에 단비 같은 느낌이 든 오늘 썩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LB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피 시장인데요. 그 전에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오늘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화이자가 유럽 의약품처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다 좋았고요. 우리나라도 오늘 코스피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요. 코스피가 가면 전차가 가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요 종목을 보시면 전차 대표적인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갔는데 오늘 시장의 에이스는 누가 뭐래도 하이닉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1차 상승 다음 이후에 기간 조정, 그리고 이런 양봉 이후에 재차 상승, 이거를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녹십자도 이런 1차 상승 다음 이후 간단한 기간 조정 이후 다시 이런 2차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였고, 그다음 현대차도 이 당시 때 보시면 이런 급한 상승 이후에 완만한 기간 조정을 잘 해줬고요. 그리고 곧장 이런 2차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는 패턴이니까 이런 거 잘 아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찌되었고 오늘 전 쪽이 좋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치가 상승 전망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좀 재밌는 게 코스피는 오늘 시총 1, 2, 3위가 오늘 다 좋았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시장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으로 오늘 또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LG화학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역시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장은 편중, 편향,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대표 종목을 사잖아요. 그래서 외인의 매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여기 대표 종목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보물주도로 하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매를 할 때 주도주가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도주만 잘 하시고 아까처럼 그런 패턴만 잘 익히셔도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편향 편중이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좋은데 가는 종목만 가요. 그래서 당장은 이런 종목이 없다면 아마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어서요. 다시 한번 주도주의 중요성을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나름 약 1%대 상승해주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얘 역시 이제 900선을 돌파하려고 야금야금 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오늘 코스피보다 못했지만 코스닥도 나름 이 정도면 양호한 상승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바이오 그리고 백신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시 500명대를 돌파를 했는데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일단 시장은 양호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장은 확진자 수보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를 더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컨택트 관련주였던 것 같아요. 여행, 레저, 카지노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서 낙수 효과로 여기 원익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덩치 큰 애들이 먼저 가줘야 낙수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 코스닥도 오늘 전형적인 모습이긴 한데요. 코스닥도 시총 1, 2, 3위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LB, 셀제, 셀케 다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건데요. 셀케도 지금 보시면 나름 이 당시 때보다는 탄력이 확실히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에 올렸던 거를 지금 꼬리를 1, 2, 3, 4, 5일씩 이렇게 야금야금 올렸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이 당시보다는 약간 떨어졌어도 나름 탄력이 줄었어도 올라가려는 추세는 좋은데요. 그 셀제를 제가 지난번에 단기 과매수 구간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지켜만 보셔도 상당히 공부가 좀 되실 겁니다. 대신 이건 고수여도 하는 게 아닌 선수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지금 얘는
단일가 매매 구간이에요.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연장이 됐을 것 같기도 그래서 전형적인 패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단기 과매수 구간에서 어떻게 재차 상승하는 거 보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LB가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LB 관련주도 분명히 매우 탄력적으로 올라갈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거 잘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을 정리해 드리자면요. 여전히 쏠림 그리고 편중 형상이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언제까지 편중, 쏠림 그리고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을 올릴 건지 관건인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곧장에서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를 살펴보시면요. 사실 이 당시 때 단기 방향성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죠. 근데 이날 음봉이 나오면서 와해가 됐습니다. 와해가 되면서 이제는 수급 재정비를 거치는 구간이었는데요. 수급 재정비도 빠른 수급 재정비를 거쳐서 재차 상승을 올리느냐 아니면 다시 옆으로 기간 조정으로 갈 것이냐라는 그런 구간에 있었는데 오늘 이 양봉 하나가 재차 빠른 수급 재정비로 될 수 있는 기대감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하루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패턴을 많이 보셔서 만약에 이 당시 때처럼 이렇게 이 캔들 위에서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정도 쉬어준다면 재차 월요일 날에 이벤트가 있으니까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당시 때처럼 이렇게 위에 있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죽는다고 하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음봉 뒤에 다시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일단 이 양봉이 이렇게 밑에서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재차 빨리 수급 재정비를 할 수 있었다라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가 이렇게 위에서 쉬어준다면 월요일 날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 이벤트로 오늘 미리에서 한번 올리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기대를 하자면요. 물론 이거는 월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어요. 12월에 있을 이벤트들 그리고 변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월요일 날 절차대로 된다면 리보세라님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러니까 LB는 지금까지 사실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대감 시장에 충분하고요.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때인데요. 물론 시장의 요구치도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올 12월 안에 그동안 오랫동안 LB가 준비해 주었던 결과물들이 나온다면 그렇게 나와준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심어준 빠른 수급 재정비로 그런 기대감을 심어준 그런 구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수급 재정비 중에 오늘로써 빠른 재정비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하루였다. 만약 이게 오늘 이런 양봉이 안 나왔다면 좀 더 지지부진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월요일 날 기대감을 좀 미리 선반영하지 않았느냐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L생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LB랑 좀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L생은 이렇게 굴곡이 없어요. LB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굴곡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낙차가 좀 크죠. 근데 L생 같은 경우는 이런 낙차가 없이 그냥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LB보다는 좀 더 나은 수급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시세 분출이 된다면 글쎄 오늘은 LB가 좀 더 시세 분출이 나왔지만 이후에는 수급이 L생이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L생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오늘 LB 관련주 중에서 LJ가 제일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마감 때까지 올리더라고요.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동시효과 때 더 올리고 이게 저는 이 당시 때가 생각이 나요. 셀트리온도 정확히 이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추세 반전이 이 당시 때 하나의 양봉은 좀 부족하다. 근데 이거 다시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 반전이 일어났고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LG도 수급만 놓고 보시면 이 당시 때랑 좀 비슷한 수급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추세 반전이 일어나고 오늘 물론 오버슈팅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지속해서 좀 양호하지 않을까 싶고요. 엘파 같은 경우는 나름 기간 조정을 상당히 양호하게 잘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넥사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근데 사실 넥사가 가장 떨어진 수급이긴 해요. LB 관련주 중에서 가장 떨어진 수급이고 얘는 일단 여기 5,600원까지 좀 올려줘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넥사 같은 경우는 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탄력이 붙으면 좀 잘 붙는 탄력이긴 해요. 이 당시 때도 탄력이 잘 붙어서 아마 LB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면 얘 역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엘파, 넥사 같은 경우는 LB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월요일 영상에 만약 LB가 올해 준비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준다면, 전제 조건은 올해 준비했던 것을 다 성과를 이룬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 만약이라도 이런 전제 조건이 성립해서 상승을 한다면 어떤 패턴, 어떤 유형으로 갈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그러니까 큰 의미는 안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상승한다면 이라는 전제도 있으니까 이 역시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예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을 나눠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급등하는 종목 휴마시스를 갖고 하는데, 이렇게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변동폭이 상당히 커요. 근데 LB 역시도 변동폭이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큰 수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휴마시스를 갖고 왔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보시면 여기 일단 가장 큰 산을 넘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조그만 산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 때 일단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큰 산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건데, 얘를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이런 저점을 높이고 이런 저점을 높이고, 그리고 요거 돌파하기 위해서 조그만 박스권에서는 요거 돌파하기 위해서 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계속해서 저점을 일단 높이고 있고요. 그 와중에 크게 보시면 이렇게 기간 조정 들어간 거고, 나름 거래 한 번 나오면서 밑에 있고 곧장 얘는 올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거 상승 장악이 되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올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원래 급등을 한 건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차 이렇게 올린 케이스긴 해요. 그래서 급등한 거는 약간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얘 같은 경우도 이거 돌파를 하고 나니까 약 2,000원 하던 게 약 2만원 정도까지 갔네요.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알테 오젠을 갖고 왔는데, 물론 알테 같은 경우는 올해 최대 히트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름 2만원대서부터 해가지고 20만원 넘게 가네요. 10배 넘게 간 종목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얘도 이런 박스권에 있었어요. 이런 박스권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를 성공을 하고 가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점상이 나왔어요. 점상이 간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에로 소식이 처음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얘를 보시면 에로 소식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하락을 해요. 이렇게 쭉 지지부진한 하락을 하고, 나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흔들다 가는 케이스를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왜 갖고 왔냐면, 매지온이랑 비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LB랑. 그래서 매지온 같은 경우도 NDA를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못 갔다, 그냥 재료 소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보다는 단기적으로 보면 재료 소멸이었어요. 근데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로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 탄력 한번 받고 아까처럼 보여드렸던 이런 짧은 조정 거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상승이 이렇게 일어났죠. 멋지게. 어찌되었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지온이랑 LB는 비교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매지온 같은 경우는 ND라는 단 하나의 이슈만 있었죠. 그리고 시장 자체도 워낙 정해져 있는 그런 시장 규모였는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매지온을 이렇게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LB 같은 경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진 회장 얘기입니다. NDA가 시작이다. 사이람자 같은 경우도 NDA 신청한 이후에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 LB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LB는 병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초로 항암시장에 침투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 규모도 사실 위암 3차, 4차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큰 간암 1차도 있고 위암 1차도 있고 등등등 계속해서 병용으로, 그리고 다른 약물과 효능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건 다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테지만, NDA를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빅파마로 나가는 건데, 글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알테처럼 한 번씩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크게 보시면 좀 좋은, 그러니까 에로 하나 이후에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테오젠 패턴도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 태웅도 한번 갖고 왔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올해 3,000원에서부터 나름 2만원 정도까지 해서 한 5배 정도 넘게, 약 7배 정도까지 간 종목이긴 한데요. 제가 그래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사실 태웅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여기 10만원 있던 게 지금 만원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온 게 아니라 얘는 과거치를 보셔야 돼요. 태웅은 07년 그리고 08년도 때 코스닥 시총 1, 2위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2004년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2003년이네요. 2003년에 2004년도 상관이 없고요. 약 2,000원 하던 게 5년 새 보셨다시피 5년 새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11만 4천원 더 올라갔네요. 약 13만 5천원까지 이렇게 2,000원서부터 13만 5천원까지 약 100배, 5년 동안 약 100배 넘게 오른 종목인데, 왜 올라갔냐면
지속적인 우상향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 호황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 업황 호황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라간 케이스여서 태용을 갖고 왔는데 LB도 2018년부터라고 하겠습니다. 2만원서부터 뭐 고가로는 20만원까지 10배까지 갔었고 뭐 2만원서부터 지금 가격은 10만원이라고 하면 5배를 가긴 갔는데, 만약 이게 업황이 좋아지고 LB가 글로벌 빅파마가 된다면, 뭐 속된 말로 사실 그래요. 작년에 주주 간담회에서도 뭐 5년 내 5개 항암제,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어필리아랑 이뮤뇽이 이게 없었던 거죠. 그때 주가를 180만원 봤어요. 그 당시 셀트리온 퍼 60 가지고 와서 뭐 180에서 280만 원을 받는데, 지금은 퍼가 더 높아졌으니까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민용이랑 어필리아도 갖고 왔으니까. 물론 회사 발표치이긴 한데요.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위암 3차일지 4차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NDA를 시작으로 해서 적응증을 더 확대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글로벌 빅파마의 시작이 된다면, 이제 태용 같은, 그러니까 2003년도 때 당시의 태용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태용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휴마시스 급등했던 패턴, 그리고 두 번째 알티오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호재가 나오는데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가고, 근데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태용 같은 케이스는 업황, 업종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5년 내 100배 간 케이스. 그래서 LB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저점 대비 10배 정도 올랐고 5배 정도 올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NDA 신청을 시작으로 글로벌 빅파마가 된다면 충분히 그 정도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런 패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온 거니까 절대치로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죠. 2020년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뒤숭숭했는데 12월 잘 마무리하면서 LB가 좋은 흐름 보여주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능이어서 1시간 늦게 시작하니까요. 이 점 알아주시고, 또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잘 인내하고 또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하루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